안녕하세요. 오늘 오래간만에 초등학교 4학년 엄마가 이제 전화 와가지고, 사주보다는 제가 이름을 아빠가 지어가지고, 어제 이제 어머님 친구, 아들내미들 친구들, 어머니들끼리 모여서 이제 커피 한잔 하고 또 이렇게 식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커피 한잔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름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하긴 그렇고, 나중에 오늘 아침에 급해갖고 또 아침에 9시 10분쯤 됐는데 전화 와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이제 항상 이제 광고를 하잖아요. 이름하고 사주를 무료로 이제 풀어드리는데 조건은 유튜브에 올리는 조건으로 내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걸 가끔 이제 보신다고 그러면서 사실 남편이 이름 졌다고 엄마들 앞에서 얘기하기 좀 그런 게 있어서 과연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아들 이름이 지호야. 지호는 이름을 잘 지었는지 갑자기 그게 또 궁금해지더라는 거야.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풀어달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셨는데, 오래간만에 한번 이제 이름을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름은 우리가, 자, 여기 사주가 요렇게 요건 고정적으로 보시면 돼. 우리가 이 시간에 태어났으면 이건 안 바뀌죠. 근데 이 이름은 우리가 바꿀 수도 있고 또 개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이 이름은 평생운이라는 거야. 평생. 내가 나한테 주어진 이름은 내가 죽을 때까지 이름은 어떻게 돼? 불러줄 수도 있잖아, 사람들이. 그 불러줌으로 인해서 이름이 잘 지어져 있으면 좋은 기운이 나한테 에너지를 들어오고 또 흉한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안 좋은 작용을 한다는 거야, 이거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추상적인 것 같지만 제가 이름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대부분 사주를 안 봐도 이름 분석만 해도 사람들이 딱 놀래. 사주를 안 봤는데 그런 것도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름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평생 동안 작용하는데, 그러니까 운이라는 건 우리가 요게 이제 우리가 대운이라고 해서 10년 동안 이런 경우는 지금 11살인데 9살부터 18살까지 10년 동안 기사라는 하늘의 기운 기토와 땅의 기운 사화가 요 8글자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운이라고 그러죠. 운. 이제 좋은 운이 왔으니까 뭔가 잘 풀리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게 10년짜리 운이에요. 그 다음에 1년짜리 운. 올해가 갑진년이죠. 2024년 갑진년. 요거 1년 동안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언제냐면은 2월 4일. 요건 이제 절기력이니까 2월 4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요게 갑진이란 요 기운이 와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한 달짜리. 지금 4월이죠. 4월 무진달에는 4월, 요거는 4월 1일부터 그게 아니고 절기로니까 4월 4일, 청명부터 5월에 보면은 이제 절기력이 끝나는 그때까지가 1년이에요. 그렇게 1년짜리 이건 운이야. 자, 요거는 이제 일진이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의 운. 0시부터 그 다음날 0시 전까지. 요게 병오라는 요 기운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요건 어떻게 돼? 하루 영향을 미치는 거야. 요거는 한 달 영향을 미치고, 요거는 1년 영향, 요건 10년. 근데 이름은, 기한이 어떻게 되냐면, 이름은 평생운이라는 거예요. 평생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떠한 조건이든지 간에 어떤 이름은, 내가 이름을 누군가가 불러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거는 실제로 나한테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요걸 우리가 남편으로 보면은, 요 이름은 아내라고 보시면 돼. 아내가 이름에서 내가 내조를 잘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주가 좋게 흘러갈 것이고, 왜? 이런 운도 영향을 받지만 평생 운이기 때문에 이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하다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제가 여기다 이름란에 이 적느라고 여기 보면 한난 조습이라고 써놨죠. 이 사주 타고난 거는 한하고 난한 기운이 이제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조한 기운은 6글자고 습한 기운은 2글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한하고 조한 경우는 한하고 이렇게 조한 경우가 강하죠. 난하고 조한 경우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난 그다음에 조습 이렇게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하고 난하고 조하고 습하고 요건 반대 개념이죠 서로. 요건 추운 기운 따뜻한 기운 이건 말라있는 거 이건 습한 경우. 그럼 이런 경우는 지금 조한 경우를 비교할 때 볼 때 이건 이 조한 기운은 이 말라있는 상태죠. 요거는 한은 얼어있는 상태죠. 요렇게 되면 요 사람의 성격이 처음 먹었던 어떤 마음 같은 게 끝까지 유지하는구나. 중간에 이렇게 팔색처럼 자주 바뀌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그런 성향을 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조하다는 거는 난하고 조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람하고 잘 어울리는데 이 조한 경우가 이렇게 강한 경우는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내가 어디까지 어떤 상태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게 내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은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사람이 만나서 저 친구는 만난 지 한 10년 됐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딱 거기까지는 뭔가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얘기를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 나름대로 내가 할 얘기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다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까칠하죠. 정확한 건 좋은데 대인관계에서 사람들하고 사귀고 이런 어떤 사회생활에서는 그게 이렇게 딱 묶인 걸 생각하면 사람들이요 딱 보고 저놈하고 얘기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구나. 딱 이렇게 뭔가 그쪽에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타고난 게 그러니까 이 조한 기운이 강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뭔가 한번 마음먹은 거는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선을 지키면서 선을 넘지 않고 선을 지키면서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나를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름에서 보면은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 사주에서 없는 기운을 여기에 넣어주면 좋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토, 금, 수, 목, 화 이런 기운이 있는데 여기서 쭉 읽어보시다 보면 여기 수라는 데는 이렇게 영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수라는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기운, 불기운, 토기운, 금기운, 토기운, 이건 목기운인데 그럼 제가 이거 토기운 계속 읽었죠. 하나, 둘, 셋, 네 글자가 토기운이야. 8글자 중에서 50%가 토가 많다는 건 이 주인공의 성격은 상당히 중립적이다. 중립적이다. 어디 가서 나 잘났다고 이렇게 떠드는 것도 없고 어디 가서 내가 기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내가 뭔가를 유지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직업으로 치면 소개하는 그런 일이 좋다는 거야. 내가 어떤 공부를 잘해서 뭐 외무고시 같은데 패스를 해가지고 어떤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에 나가 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내가 나가서 상담을 이렇게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우리가 이익을 많이 차지해야 되겠지만 반대편 상대 나라에도 손해를 끼치면서 나한테 이익을 추구하려면 일이 잘 안 되겠죠. 그런 경우는 당연히 안 되죠. 그 사람들도 그 원리를 알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균형을 맞춰서 내가 그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토라는 거예요, 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느끼는 건 이제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부동산에 가면 살 사람과 팔 사람 사이에서 요거 이제 중개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이 토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그 중개를 잘 한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설명.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친구들하고 싸운다든지 혹은 뭐 어떤 토론을 한다든지 보면은 되게 내 의견을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적절히 조화시켜서 중간에서 반대 의견도 혹은 찬성 의견도 그걸 내가 중간에서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건 장점이죠. 이렇게 사고 났는데 아쉬운 거는 요게 수라는 기운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수는 뭐냐면 요게 주인공이니까 경금 입장에서 수는 뭐냐면 나를 표현하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11살 먹은 남자 학생인데 내가 그 반에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는 데는 좀 약하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런 글자가 없죠. 그럼 이거 수가 없으면 이름에서
여기 자원오행이라는 건 뭐냐면 글자의 고향을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서울에 몰려 있으니까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럼 너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에 태어났으니까 서울의 기본적인 환경을 그대로 네가 적응을, 이제 영향을 받고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부모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게 뿌리잖아요, 뿌리. 즉, 이걸 우리가 자원오행이라. 글자자, 으뜸원자. 즉, 이 글자의 뿌리. 여기 박인데, 이런 경우는 글자의 이 오행 중에서 목이라는 기본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거야. 이 박씨에는 여기 뜻지자에서 보면 여기 불기운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 호자에는 또 이것이 불기운이 있다. 이걸 우리가 자원오행이라고 그래.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수라는 글자는 이렇게 안 보이죠. 여기 숫자가 필요한데. 이렇게 된 건 이름을 짓는데, 이거는 이름을 짓는 전문가가 이렇게 장명법을 아는 사람이 지은 건지 안 지은 건지 딱 한눈에 딱 나오죠. 그러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준다? 내가 어디 가서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 사주의 특징은. 이름에서 이걸 받쳐주질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는 이렇게 목이 있죠. 여기 이 사주는 특징이 화하고 목 기운이 강하다는 거예요. 목이 하나, 둘. 화는 여기 하나로만 돼 있는데 이 글자끼리 좋은 글자끼리 만나는 걸 우리가 합이라고 그래. 우리 친구들도 만나보다 보면은 내 마음이 똑같이 어느 한 친구한테 4명의 친구면 4명의 친구한테 내 마음이 골고루 가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떤 애하고 누구하고 내가 친하고 누구하고 마음이 맞는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처럼 이걸 합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서 인, 오, 술 이렇게 만나면 목하고 토하고 화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만나면 어떤 기운으로 바뀌냐면 불기운으로 다 바뀐다는 거. 화기운으로. 그럼 화기운으로 다 바뀌면 실질적으로 이제 목기운이 있고 그 다음에 목기운 중에 하나가 이제 불기운으로 바뀌어 있죠. 그 다음에 토기운 중에 하나가 화기운으로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화기운이 이상 강해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운이죠. 강하면 화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나를 제어할 수 있는,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화기운이 이렇게 강하면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사회생활을 잘 할 수도 있죠. 내가 지켜야 될 어떤 질서라든가 여러 가지 내가 지켜야 될 사회적인 어떤 윤리죠. 어떤 도덕적인 거라기보다는 이건 법적인 거죠. 꼭 지켜야만 될 일이니까. 거기서 이제 화가 실질적으로 하나로 보였는데, 요렇게 만나가지고 요 기운이 다 화기운으로 바뀌어버렸으니 여기가 엄청 강해졌죠.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이 화의 기운, 즉, 내가 외부로부터 법적이라고 이제 우리가 좀 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가 질서가 문란하고 모든 일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꼭 지켜야만 될 거. 그러니까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그것도 우리가 이제 관이라고 그래요. 관. 이 관이 굉장히 강해졌죠. 관하고 요거는 뭐냐면 내가 그걸 하는 거니까 나무 요 기운은 우리가 재라고 그래요. 재관.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 복잡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돈하고 명예 그 얘기라고만 생각하시면 너무 편한 거야. 재관이 발달되면은 사회에 나가서 그걸 그대로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거는 여기에는 이렇게 화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 지금 화가 지금 이렇게 뭉쳐서 세 기운이 다 화라고 했을 때 화가 너무 강해졌죠. 이렇게 되면. 예. 그럼 이 화는 이 강한 기운을 여기 극하기 전에 이 토한테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게 전체적인 거 설명 어려운데 그냥 우리가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이 화기운이 강하면은 화생 이 기운을 이렇게 토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토생 여기 이제 금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물기운을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생을 해준다는 거야. 화 앞에서는 이제 목이 이렇게 생을 해주겠죠. 이렇게 해서 다 내 뒤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차례대 이렇게 생을 해주는데, 여기는 다시 이제 목이 되겠죠. 한 바퀴 도르니까. 근데 여기 중간에 여기 지금 빠져버렸어요. 이가 빠져가지고,
어금니가 빠지든 앞니가 빠지든 하나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 이게 건너뛰어야 되겠죠. 이렇게 건너뛰면 생을 하는 게 아니라 금극목이 돼서 자, 쇠톱이나 이 큰 칼이 어떻게 돼요? 목을 잘라버린다는 거야. 극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야. 요 중간에 빠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 빠진 게 굉장히 아쉽죠. 여기에 있는 수가 빠진 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은 요거를 실질적으로 이게 빠졌다는 거는 이름을 요걸 장명하는 원리를 알고 이름을 지었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이 요 글자만 보고 그냥 지호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 생각 없이 했는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자, 여기는 우리가 이제 발음 오행이라고 그래요. 목해서 여기 이제 박씨 하면은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초성이라고 그래요. 여기 비읍이죠. 피읍, 막, 미음, 비읍, 요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수라고 그래요. 수. 오행으로 표현할 때 수, 이렇게 수. 요거는 이제 지읒이야, 지읒. 시옷하고 지읒, 이거는 우리가 그물이라고 표현하고, 여기에 이제 호는 이응하고 희응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토라고 표현해요. 발음할 때. 그럼 여기서 요 나름대로도 토생금, 금생수. 그래서 요거는 요 발음 오형은 이렇게 잘 되어 있다는 거야.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아쉬운 거는 여기에서 꼭 필요한 요 수기운이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사주에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이제 5가지 기운이 있어요. 토기운, 금기운, 수기운, 목기운, 화기운. 요 기운이 골고루 있는 게 보통 좋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오장육부하고 딱 링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금기운이 강하다는 건 내 결단성이라든가 내 어떤 성향이 좀 차갑다든지 뭐 어떤 그런 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토가 있다는 건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어떻게 보면 중용이라고 해요. 중용. 가운데에서 양쪽의 어떤 그 에너지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의견이라든가 모든 걸 내가 중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야. 토가 있다는 거는. 그 목이 있다는 건 내 희망이라든가 꿈이라든가 리더십이 있어서 여러 사람을 내가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걸 목이라는 거야. 요 화가 있다는 건 어때요? 내가 명명백백한 거. 불을 이렇게 키운다는 건 내가 모든 걸 밝히는 거죠. 불이 환하게 밝혀 있는데 내가 나쁜 짓을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화가 있는 사람은 화끈해. 성격도 화끈하지만 이제 속된 말로 꼬부치고 얘기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남 얘기는 잘 들으면서 내 어떤 정보는 안 주려고 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 화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 특성이 있는 것처럼 이름에서도 지금 여기 지금 자원오행은 내가 꼭 필요한 게 들어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 사주에서 빠졌을 때. 그럼 여기에 이제 술이라는 건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가 처음에 이름 질 때는 우리가 술이라는 의미를 못 가졌기 때문에 이런 한자만 가지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글자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그러니까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한자를 좀 아시는 분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름만. 그러면 자, 이거 성박씨. 뜻지자, 이거는 하늘호, 내 뜻을 하늘에 펼쳐라라든지 이렇게 자의를 가지고 그때 요 이름을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에 있는 이 숫자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제 이게 증명을 해보니까. 그럼 요 숫자를 어떻게 뽑냐면은 여기에 이제 박씨의 이건 6획이고 뜻지자는 7획, 넓어로자, 하늘호자는 8획이야, 8획.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천수라고 그래요. 6, 7, 8. 자, 요 글자에서 요렇게 파생이 돼. 글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조화를 이제. 요걸 후천수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6 더하기 1 하면 7이 나오죠. 요것이 이제 부모인데, 요건 이제 남하기 때문에 요 때는 요거를 우리가, 요거를 실제로 이제 부라고 그러는 거야. 아버지, 부. 그러면, 요게 이제 부고,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1 한 거 요거는 이제 뭐야, 요거 7은 요 6은 요거 부.
그러면 요거는 이제 본인 자리야. 10셈은 자, 6하고 7하고 더하면 13이죠. 요거를 그 본인 자리야. 본인 자리에 요 지호 자리에 본인이 있는 13획이라는 요 글자가 작용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7하고 8을 플러스하면 15가 요건 이제 가정의 분위기를 내가 나타낸다는 거. 15획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4획은 8하고 6을 더했을 때 14가 나오죠. 요건 이제 배우자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지를 요걸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획이란 요 자체는 길수와 흉수로 나눴을 때 요건 이제 흉수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결혼하게 되면 내 자식에 대한 영향, 이 자식의 영향이 21획이라는 건 이거는 요 전체적인 수리를 봐서는 이건 길수예요. 흉수는 지금 요거하고 요 두 개가 흉수로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배우자 자리에는 안 좋다? 아, 배우자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표현도 한다는 거예요. 21은 어떤 거냐면 전체를 다 더한 거예요. 자, 6하고 7 더하면 13, 13 더하기 8은 21. 이렇게 됐죠. 근데 요즘은 이제 농경사회가 아니고 산업사회에서 이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죠. 그래서 요거는 뭘 나타내냐면 사회생활을 나타내는 거야. 사회생활을. 사회생활을 나타내는 숫자가 이제 9라는 거는 9 자체는 우리가 비어있는 이제 공망이라는 뜻이 좀 여기 이제 공망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한계가 있는 거. 즉 비어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쁜 의미예요. 좋은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쉬운 건 뭐예요? 아, 배우자 자리에 흉한수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 구획은 여기서는 좀 아쉬움이 있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 본인의 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내가 요즘엔 다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무시 못하겠구나 이렇게 알면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주를 도와주고 이름 자체가 내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게 움직이는데 조금 살아가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안 좋은 숫자가 14획, 9획인데 여기에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점 찍은 이건 뭐냐면 이거 사가 여기 보면 사가 걸려있죠. 여기 이제 공망이라는 거야. 이 공망이 있다는 거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바나나가 잘 익은 바나나를 가지고 가다가 그냥 떨어뜨렸는데 어떻게 안에서 껍질이 벗겨지면서 딱 떨어졌는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반쪽이 날아갔어. 바나나가.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는 반쪽밖에 없죠. 50%밖에. 그렇다고 치면은 요게 공망이 걸린 이 숫자가 걸리면 뭐냐. 이거는 아, 내가 뭔가 100%를 어떤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뭐가 있었는데 그게 50%는 날아가고 50%만 내가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쪽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아쉬움이 뭔가 많이 있겠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100%의 성과를 예를 들어서 뭐 성과급을 찾아가는데 나한테는 50%만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 이게.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 5라는 숫자는 뭐냐면 여기에 내가 선천수라고 그랬죠. 하나 6하고 7하고 8획이겠죠. 근데 이게 선천수기 때문에 5획인 이런 경우는 이건 이제 여기선 작용을 안 넣는다. 이 후천수기 때문에.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자, 선천수 여기 이 중에서 혹시 5가 있을 때는 여기라고 가정하면 형제 자매들하고 인연이 약하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보면 그걸 제가 이제 이 전체적인 이제 사주 봤을 때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이게 지금 자연분만 했기 때문에 요 날짜에 지금 이제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요 태어난 거 아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출산택일한다고 그러죠. 출산하기 전에 어느 날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출산택일할 때는 우리가 이제 요거를 여기 자리에서 내가 태어난 날, 태어난 시는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태어난 년하고 태어난 월을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죠. 요 두 개는 고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태어난 날하고 태어난 시는 내가 조절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수가 들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어떻게 돼? 넣을 수만 있으면 여기에 숫자가 들어오겠죠. 이러면은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피가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간장, 담낭을 통해서 신장, 심장, 소장, 비장, 위장, 폐장, 대장, 신장, 방광을 계속 피가 순환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건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간에 여기는 신장의 기운이 없으니까 신장하고 방광의 에너지가 어디 나이 먹을수록 그 부분이 좀 약해지고 면역성이 좀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화토금수가 다 있는 게 기본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모든 게. 우리도 뭘 하다 보면 나한테 필요한 게 많이는 없지만 한두 개라도 이렇게 골고루 있으면 나한테 좋겠죠. 그게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야, 너 밥 먹을 때 뭐 이렇게 가려서 먹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진다. 이렇게 이제 어른들이 말씀하신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목화토금수가 다 있는 게 좋은데 대부분의 사주는 목화토금수가 다 있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출산 택일 할 때 우리가 이 철학관에서 요거를 요 두 번, 태어난 날, 태어난 시를 선택해서 요걸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요걸 우리가 출산 택일이라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자연분만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 다음에 이 사주의 성격은 뭐냐면, 양팔통이라 해서 다 이 양으로만 돼, 양으로만. 양으로 된 8글자가 팔. 그래서 이 남자도 양인데 여기 있는 글자가 다 양으로 돼 있죠. 이런 경우는 좋은 장점으로 치면은 활발하다, 긍정적이다, 뭐 남자답다, 뭐 예를 들어서요. 어디 가서 기죽고 그 다음에 수줍어하고 뭐 이렇게 정적인 이런 게 아니라 활발하게 움직이고 씩씩하게 놀고 말썽도 많이 부리겠죠. 이렇게 되면. 그렇게 이런 경우는 실제로 꾸준하게 진득하게 앉아서 책을 본다. 이거는 이제 생각하지 마셔야 돼. 그게 잘 안 돼. 이런 사람. 에너지가 너무 지금 뭐 몸에서 너무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이걸 어딘가 소모를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운동을 시키든지 뭘 하든지 간에 뭘 해야 돼. 이런 경우는. 그걸 우리가 양팔통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인성이 강하다는 건 여기 금인데 금을 생겨주는 요 토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었죠. 근데 아까 오술이라는 화가 화생토가 되니까 이 인성이 너무 강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 엄마의 지나친 간섭이 바로 마마보이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 사주는 조심해야 되는 게 엄마가 너무 자식 사랑은 좋은데 너무나 자식에 대해서 간섭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내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돼? 그런 자립심을 키워주지 못한다는 거야. 그게 좋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로 그 시골에 보면 비닐하우스 안에 배추도 키우고 무도 키우죠. 근데 그게 외부 이 더위라든가 추위라든가 이런 걸 견디면서 커야지 그게 광합성 작용을 했을 때 어떤 기본적인 영양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춥다는 관계로 이렇게 비닐하우스에 키우면 그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죠. 똑같아, 그거하고. 사람도 키우는데 비도 맞고 눈도 맞고 다쳐보기도 하고 어디 가서 맞아보기도 하고 이래서 스스로가 내가 이런 경우는 내가 이렇게 처신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항상 엄마가 이렇게 지켜주니까 내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해. 그게 우리가 보통 마마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 인성이 너무 강해져 버리니까. 여기에 있는 요 기운에다가 여기에 있는 이 화기운이 또 생을 해주니까 이게 엄청 강해지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힘이 없어지는 거야. 내 스스로 내가 뭐 할 수 있는 등. 그래서 인성이 강한 것 조심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무식상이라는 건 요게 나를 표현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혹시 내가 뭘 발표한다든지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 때 가만히 보시면 내가 조금 머뭇머뭇한다든지 나를 표현하는 저놈아 이렇게 보니까 지호가 어떻게 다른 애들은 말을 잘 하는데 뭔가 말을 잘 못하고 있네 라든지 이런 걸 한번 잘 눈여겨보세요. 그러면 요 기운이 약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 요게 무식상 표현력이 좀 약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자원오행이 이 목하고 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수. 여기서는 이 기운이 전체적으로 목화 기운이 강하니까 계절로 치면 봄 기운하고 여름 기운이 강하니까 여기엔 뭐가 필요하다? 가을 기운하고 겨울 기운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야지 중용을 이루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자원행에 이어서 수가 들어오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사람이 차분해지고 일단 총명하고 그다음에 기억력이 상당히 좋아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머리가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수가 없는 게 아쉬움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표현.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사주의 어떤 개요하고 이름이 어떤 작용을 한다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뭐 한 20분 가지고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제 크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없는 기운을 이름에서 넣어주면은 이것이 아내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아내가 내조를 해서 여기 남편을 이렇게 사회적으로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출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게 바로 이름 역할이다. 이렇게까지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길게 말씀드리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일단 그러니까 이름은 평생 운인데 자, 사주에서 부족한 에너지를 이름에서 도와줄 수만 있다면 그게 정말 이름을 잘 지은 이름이다. 이제 그렇게만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호 어머니께서 이제 요런 영향이 있다는 거, 요렇게 지금 전개 아쉬움이 있다는 거를 유튜브를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강의를 마치고 오늘 혹시 처음에 이 강의를 이제 들으시는 분이 계시면은 구독을 꼭 눌러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